같이 하면서 갈게요. 네. 잠깐만 계세요. 언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시는 짧은 시간 안에 뒤로 좀 빠지면서 해야 빠지면서. 뒤로 좀 빠지면서 하면. 자, 가면서 찍을게요. 가면서. 시민분들 좀 볼게요. 시민분들 잠깐만 반대쪽에 발판이에요. 가려면 저쪽으로 뒤로. 잠깐만. 이재명! 올라가 볼까? 여기 무너지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송선배 씨가 잡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거 구호 한번 해보세요. 구호요? 네. 못 살겠다 싶어하죠. 네, 구호는 제가 하겠습니다. 구호 아시죠? 네. 못 살겠다 하면 심판하자. 예.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송재봉 후보가 확실하게 심판의 도구로 잘 쓰일 것 같습니까? 예! 심판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예! 이번 4월 10일에 대한민국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증명하고 확실하게 승리할 준비 되셨죠? 예! 우리 송재봉 후보 여러분의 도구로 정말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는데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면 청원을 새롭게 만들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정말 이재명 대표님이 지나가면 바람이 일죠? 무슨 바람입니까? 심판의 바람, 승리의 바람. 반드시 우리 청원이 승리의 선봉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죠? 윤석열 정권 2년 살만하셨습니까? 앞으로 3년 계속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월 10일 날 어떻게 할까요? 확실하게 심판해야 되겠죠? 그래서 민생도 살리고 민주주의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싸움의 선봉에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저 송재봉 확실하게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재봉 후보 정말로 잘 준비된 것 같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4월 10일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를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고 우리가 권력 맡기고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냈는데 그 세금, 재정, 권력 가지고 자기들 뱃속만 채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죽을 지경 아닙니까? 이거 장사도 안 되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정말로 죽어버릴까 이런 사람들까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차라리 정부나 대통령 있으나 마나 차라리 없으면 낫겠다 싶은 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정부가 조금만 노력을 해도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나아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 도대체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준다, 저거 해주겠다, 온갖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그 말 지키려면 1,000조 원이 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1,000조 원 그런 정말 꿈 같은 얘기 그만하고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13조 원만 드리면 4인 가구 100만 원 정도씩 지역 화폐 줘서 한 3개월, 6개월 안에 쓰면 동네가 다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못하겠대요. 왜 못하냐고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물가가 오를까봐 걱정이 된답니다. 물가 오를까봐 13조 원 때문에 물가 오를까봐 지원금 못 주겠다는데 1,000조 원은 써도 물가 안 오릅니까 여러분? 그러게 말이죠.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요. 지금 물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소양강 호수에 소양댐에 돌 던지면 수위가 이론적으로 올라가지요. 돈이 풀리면 물가에 영향을 주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30만 원, 50만 원 없어서 정말로 죽겠다는 사람 엄청 많죠.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 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 소득은 줄어들죠. 쓸 돈은 점점 많아지죠. 물가는 오르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서민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어요. 소비가 줄어드니까 골목 경제가 죽습니다. 경제가 순환을 멈춰버렸어요. 가게들이 다 죽겠다잖아요. 골목이 다 죽을 지경 아닙니까? 이럴 때 13조 원 정도를 들여서 전에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던 것처럼 이거 잠깐 무너집니다. 귀퉁이나 전에 코로나 때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때 소고기 값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때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괜히 소고기 먹게 해가지고 소고기 값 올랐다고 비난했지만 서민은 소고기 좀 먹으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서민들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정부가 조금 지원해주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정부의 재원이라고 하는 게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여기서 생기는 이익이 너무 많아요. 경제라고 하는 걸 무지하게 어려운 무슨 그래프나 있고 소수점 있고 막 무슨 함수 있고 복잡하게 가지고 보기도 싫지만 경제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예요. 돈이 돌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돈이 순환을 멈추면 경기가 침체되는 겁니다. 돈이 아예 안 돌면 공황인 거죠. 돈이 그 사회에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한 군데 딱 잠겨 있으면 경제는 죽은 겁니다. 그런데 돈이 적어도 동네에 막 돌아다니면 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제가 전에 재미있는 얘기라고 하나 만들어낸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를 들었다고 비난하고 무슨 꼬투리 잡을 텐데 단순한 예니까 너무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마세요. 온 동네가 경기가 침체돼서 옛날 대공황 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딱 멈춰가지고 아무런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극단적인 예니까 과학적 분석하지 마십시오. 어느 마을에 관광객이 한 명 찾아왔어요. 호텔에다가 오늘 저녁에 묵을 테니까 선불로 10만 원을 내고 갔습니다. 원래는 이게 누가 만든 건데 $100를 내고 갔다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우리 오늘 좀 묵을 겁니다. $100 냈더니 호텔 주인이 손님이 없던 차에 아이고 잘됐다 동네 세탁소에 외상값 갚았어요. 세탁소 주인이 오랜만에 현금을 보니까 그걸로 급하게 야채를 샀어요. 먹으려고. 그 야채 가게 주인도 오랜만에 돈이 생겼어요. 그 돈으로 빵가게에 빵 샀어요. 이 빵가게 주인도 오랜만에 돈이 생겼어요. 호텔에 전에 외상됐던 거 호텔에 갖다 갚았어요. 그런데 저녁 때 그 손님이 와가지고
아, 오늘 우리 취소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그 돈 돌려주세요. 받아가 도로 갔어요. 들어온 거는 총량은 없는데, 제로인데, 동네에 돈이 돌았잖아요. 이게 경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똑같은 수입인데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실제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쓸 돈이 없어요. 이자는 늘어가요. 월세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비를 확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송간에 잔치국수 장사 안 될 겁니다. 잘. 근데 이거를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 화폐로 주면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동네 잔치국수집에 손님들 많이 가가지고 잔치국수집 주인이 돈 벌면 가만히 있습니까? 잔치국수집 주인 이제 그 옆에 망고 PC가 가지고 PC라도 하고 PC방 주인이 여기 치킨집 가서 치킨도 좀 사 먹고 아이들 용돈 주원 동네 문방구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예요. 정부가 왜 이런 걸 모를까요? 저는 모르면 바보고 알면서도 안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둘 다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의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지금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고 초대기업들 세금 깎아주느라고 세수 결손이 수십조 원씩 발생하잖아요. 그 초부자들 세금 깎아줄 여력은 있고 또 13조 원 지원해가지고 잠깐 6개월이라도 나신불 좀 쬐 주면 안 됩니까? 결국은 권력이 누구를 편드느냐, 권력을 누구를 위해서 행사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 여러분 잘 살고 싶지요? 아이들한테 좋은 세상 물려주고 싶지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공부시키고 정말로 밤낮 가리지 않고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열심히 돈 벌고 그걸로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죽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들 못합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데 동네 경제가 다 죽어가지고 손가락을 빨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형편은 어려웠지만 기회는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좋은 시절 살았어요. 배는 고팠을지 몰라도 희망이 있었고 노력하니까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먹는 거는 어떻게든지 부모 의존해서 먹을지 몰라도 미래가 없어요. 절망적인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랐던 그 시절과 지금의 이 시절이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있어요. 그때보다 돈도 많아요. 그때는 투자를 하려도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했습니다. 과학기술 수준도 엄청나게 높아요. 교육 수준도 높아요. 노동의 질도 좋아요. 사회 인프라 잘 깔려 있어요. 그런데 왜 더 어렵습니까? 이유는 기회와 자원이 특정 소수에게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불평등을 시정해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똑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세상, 정말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면 훨씬 더 지금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들이 나은 삶을 살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누구예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 정치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먹고 살기 어려워 힘들어 죽겠는데 압도적 다수는 정말 힘든데 소수의 특정 소수를 위해서 세금을 수십조씩 깎아주지 않습니까? 이러니 다수가 살 수가 있냐고요. 누가 했어요? 결국은 정치가 했습니다. 누가? 윤석열 정권이. 어떤 집단이 국민의힘과 같은 이런 소수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보수 정치 세력이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손에 이 나라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4월 10일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역주행하느냐 결정되는 날입니다. 4월 10일에는 이 정권의 무능, 이 정권의 역주행, 퇴행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진적인
정말 세계 모범적인 대한민국으로 다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도 좀 바꿔서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제대로 된 세상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 더 많이 가진 사람한테 세금 깎아준다고 투자한다는 게 세상에 증명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가까운 사람들 소수한테 이익을 주느라고 압도적 다수한테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거 첫 출발이 바로 선거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고요. 여러분 용서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주인인 걸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승리하십시오. 민주당 승리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송재봉 국회의원 되는 거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이 주인의 자리를 되찾는 거예요. 어차피 길 가다 보면 말도 못할 테니까 내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위 낙수효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낙수효과. 누군가 돈을 많이 벌면 거기서 줄줄 떨어지는 것도 보물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거다. 한때는 이 말이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그게 언제냐?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없어서 해외에 차관 가져오고 국민들이 돈 모은 저축된 거를 다 나눠버리면 흩어지니까 몰아가지고 한 군데다 몰빵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불균형 성장 전략. 지역으로 따지면 서울에다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전국이 하자니까 너무 부족해요. 짧게. 상황이 됐어요. 투자할 돈은 남아도는데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럴 때 소수를 위해서 몰빵을 하면 더 나빠져요. 이럴 때는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자본이 남아나는 데다가 세금 깎아줘가지고 그걸 재원을 늘린다고 해도 투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투자할 서민들을 지원해야 돼요. 소비를 지원해서 수요를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투자할 여력이 생겨요. 투자할 곳이 생겨요.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한데 이걸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특정 소수는 이런 이상한 정책 때문에 혜택을 보죠.
1000억 가진 사람이 1500억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한 달에 200만 원 벌던 사람은 18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모두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면 이익 보는 곳이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에너지 가격으로 급등으로 이익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들이죠. 금리가 폭등하면 모두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금융기관들은 앉아서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이런 거를 조정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걸 하라고 우리가 권력을 부여했어요. 그 권력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술 먹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권력으로 술을 먹을 수는 없고 압수수색해요. 범죄를 은폐할 수는 있죠.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상을, 훨씬 나은 노후를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이 될 생각을 가진 집단이나 사람들, 그런 역량을 가진 집단이나 사람들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열립니다. 희망 있는 세상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무능해도 괜찮아, 아무리 엉망진창해도 괜찮아. 색깔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지역 출신이니까, 능력 상관없어, 충직하지 않아도 돼, 국민을 기만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이 기회다. 이번이 여러분이 정말 보여줄 때입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방향을 바꾸자. 수도 이제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가자라고 여러분이 외쳐주시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갈게요. 이상입니다. 성공좀 하세요. 아이,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다른 데 가서. 조금 마냥. 사진 한 번만. 앞으로 가자. 조금만 거리 태울게요. 가면서 다 진행하면서 할까요? 진행하면서 눌러 네, 눌러 됐어요. 자, 옆으로 가시고요. 자, 뒤에 사다리 가면서 오늘 학교 안 갔어요. 대표님 보려고 학교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잠깐만. 어머니 잠깐만. 스케치북 좀 보여주실래요? 이쪽으로. 스케치북 좀. 사진 찍으세요. 그런 얘기를 뭐 동네다 이러면 어떡해. 맨날 이렇게 해요, 맨날. 엄마가 맨날 모 인사를 욕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앞으로 진행할게요, 여기. 네, 앞으로 걸어가면서. 네네네. 자, 여기 먼저 하고. 의원 대표님. 앞에 조심. 공주에서 왔습니다. 앞에 조심. 자, 왼쪽으로 이동할게요, 왼쪽으로. 우리 여기 너무. 거리 띄우세요. 합격하는 길은 걸어가면서. 네, 이제 누나 어려워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자, 옆으로 조금 이동할까요? 이동! 자, 뒤로 갈게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향기는 외롭지 않습니다. 기도할게요. 쭉쭉쭉. 걸어가면서 어디죠? 빨리 조절. 걸어가면서 반대로 해. 안 보이는데. 여길 보이잖아. 잠깐. 일로 서세요. 서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빨리 가시면서 송재모! 송재모! 많이 됐어요. 뒤에 횡단보도 조심하시고요. 신호 바뀌면 갈게요. 뒤에 조심. 뭘 받고 있어요? 아, 여기 저희 상영 요금 선대위원장 맡아서 조심하세요. 뒤에. 유세도 참여하고 이쪽으로. 오랜만에. 아, 예. 가실게요. 이동할게요. 운전수 이쪽으로 와야 돼. 다리를 조금 앞으로 갈까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갈게요. 다리. 조심하세요. 이동할게요. 앞으로.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저희가 많은 시간대인데 이 시간대는 거의 통행인이 없는 시간이라 가지고 찍어. 파이팅! 저희 카드가 권리당원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우리 조금만 띄울게요. 이제 앉으면 바로 빨리 보면서 찍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지하 조심. 턱 조심. 언니 턱 조심. 앞에 주신. 머리에 살얼음 없어가지고. 길 좁아집니다. 이재명 힘내세요. 사진 셀카 준비. 하면서 셀카 반대로. 반대로. 선물도 보내주시고. 이제 누르면서 가면 돼요.
대해서는 마음을 다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가 있었어? 야, 중간에. 이거 우리가 쳤어.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약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자회견 시간이니까 야외에서 하긴 하지만 우리 혹시 궁금하시는 분들 지금 기자회견 시간 동안은 야유하거나 박수, 연호, 황성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 이번 4월 10일은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증명하는 국민이 승리하는 심판의 날이라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권력자는 국민에게 복무해야 합니다.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가 위임한 권력과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납부한 재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인의 노릇을 해야 주인 대접을 받습니다. 주권자의 위치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인의 위치를 되찾는 날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결국 우리 청주 시민들께서 충북 도민들께서 그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현안입니다. 그야말로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병원을 지키던 의사분이 과로로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의료인들의 파업 때문에 환자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입는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정부 여당의 무능으로 생긴 일입니다. 국민의 불평과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까지 나섰음에도 선거용 쇼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원을 2,000명으로 못 박아서 대학 배정까지 강행을 하는 이런 무리수 때문에 이제 와서 어떻게 의료계를 설득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공의료 부족, 지역 의료 부족, 필수 의료 공백 이런 문제들은 의사 정원 수를 늘리는 문제만큼 똑같이 중요합니다. 의사 정원 수를 늘렸더니 전부 돈 되는 영역에 수도권에만 배치된다면 실제로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필수 의료, 공공의료, 지역 의료 확충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보이지 않을 때 2,000명 증원,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 남짓인데 2,000명을 갑자기 증원하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가능하겠느냐. 모든 이공계 자원들이 전부 의대로 빠져들어갈 경우에 대한민국 이공계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런 문제들까지 있습니다. 결국 2,000명이라고 못을 박은 그리고 거기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심지어 여당 후보들도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는 절대선으로 고집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필요한 제도를 병행 추진해서 공공,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제대로 된 의대 증원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민주당이 제안했던 회의체를 가동해서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나 첨언한다면 한두 달 전쯤에 이런 내용의 찌라시가 있었습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민주당 정부는 10년간 연간 400명씩 증원하면 충분하다. 완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 정도면 현재 문제를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400명 증원을 추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5배나 되는 2,000명 증원을 하게 된 이유는 의사집단의 의료계, 의사계, 이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의료계의 반발을 일부러 자극을 하고 그걸 강력하게 제압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걸 누군가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마치 6.29 선언처럼 이렇게 뭔가를 해결하는 모양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 그러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찌라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때도 몇 차례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점점 그 찌라시에 나왔던 내용과 점점 비슷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현안 주요 정책 과제는 장관, 차관, 국장, 총리,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뜬금없이 여당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이냐라는 게 의문이 듭니다. 진지하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뚜렷하게 생각하고 정말 국민 건강, 국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접근하기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다시 지역에 왔으니까 우리 언론 여러분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제 끝내도록. 마이크 없나요? 저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뉴스 24 한준성 기자인데 이번에 충북 선거 관련해서 충북에 대한 발전 방향이나 충북 선거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네, 오늘은 중앙선대위 차원의 지역 방문이어서 지역 관련된 세세한 전략은 나중에 우리 충북 선대위에서 별도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토 균형 발전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지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 기업을 유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 선대위에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대표님 의붓아버지 발언하신 것 때문에 대표님 의붓아버지 이런 발언하신 것 때문에 여당에서 막말이라고 하면서 네. 자꾸 사과하셔야 된다 이런 식의 지적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콩쥐팥이 우화 얘기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것보다는 정부, 여당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 공천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누구 얘기처럼
정말로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예를 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말꼬투를 잡는데 좀 진지하게 국정에 임해주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저 아시아경제 오지은 기자입니다. 오늘 충주시에서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 좀 대표적인 공약을 발표해 주셨는데, 네. 충주시라는 좀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발표하신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네. 좀 어떤 고려 있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충청 지역, 대한민국의 정말 선거에 풍량계라고 불려지는 충청 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청주가 아닌 충주로 갔던 이유는 충주가 아마 충북 내에서도 약간 소외된 좀 어려운 지역이어서 그리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청주도 매우 중요하지만 충주도 접전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사실은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충주를 방문하는 게 원래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충주는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고향이기도 하고 뭐 그걸 고려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충청에 대한 그리고 충청 안에서도 좀 또 약간 발전이 더딘 충주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공보뉴스의 권영길 기자입니다. 여기입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저기 한동훈 위원장이 이 국회를 이쪽에 우승으로다가 옮긴다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 아니면 대표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오다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대통령 선거 때 여당, 야당 모두가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이미 그 일이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다만 이런저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런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은 그냥 신속하게 해치우면 됩니다. 우리 야당이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당이 공약이 돼 있고 야당도 지금도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또 여당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을 때 저희가 관련 예산을, 관련 법안을 민주당 중심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집권 여당은 집행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약속했던 것은 신속하게 하면 되는 거지 또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약속했던 것이고 이거 잠깐 자중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지금 기자회견 시간입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즉시 실행하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아까 손 드신 것 같은데. 아까 그 똑같은 얘기였어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들 함께 수행하고, 이 먼 거리 같이 뛰어다니시느라 정말 고생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의 청주 현장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한 컷 잡겠습니다. 모두 손을 잡으시고 위로 같이 마신대요?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그만. 자, 우리 선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좀 하시죠. 네네네. 예, 이재명 대표님 청주까지 방문해 주셔서 충북의 격전지를 다 돌아다니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대단한 체력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하게 됩니다. 아파 죽겠어요. 사실상 이번 총선의 성적은 확실하게 정권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2년도 안 됐을 때 벌써 1년 때부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치와 국체가 붕괴되느냐. 분명히 대표께서 말씀하시지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감세 등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공화주의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선택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진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라는 사회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의문을 가지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한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냐,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해줘야만이 앞으로 더 이상 현재와 같은 독선과 폭주, 민생 외면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이 아니냐, 이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모든 국민들께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옳다, 그러다 심판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 관련해서 두 번째 방문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변재일 의원님께 정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 당대표 정말 못할 짓인 것 같아요. 특히 이 공천,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바라셔요. 똑같은 역량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인물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변재일 의원님은 정말 뛰어난 역량으로 지역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정말로 큰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매우 가까운 분이시고, 그런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변재일 의원님 개인으로 보면 좀 통탄할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렇게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것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게 정말 이번 4월 10일 선거, 심판선거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변재일 의원님의 그간의 노고, 헌신, 그리고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의 희생에 대해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역할 하시게 될 겁니다. 관련해서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시끄럽긴 했는데, 교체를 하면, 변화를 주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흐르는 강물은 소리가 납니다. 고인 호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썩을 뿐이죠. 그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40%가 넘는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현역 의원들께서 교체된 비율이 역사에 없는 40%를 넘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송재봉 후보십니다. 우리 송재봉 후보는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도 알던 분이신데 결국은 이 큰 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송재봉 후보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청원구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이 접전 지역인 청원구를 찾아주신 거 굉장히 고마운데 오늘은 그보다 변재일 의원님이 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의 텃밭을 잘 닦아오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고의 역적이 되겠죠? 여러분 저 도와줄 수 있나요? 저 당선시켜줄 수 있나요? 제가 꼭 당선돼야 됩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당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트에 가서 대파 한 단이 875원이다. 합리적 가격이다. 이 얘기 듣고 정말 화 많이 나셨죠? 이분의 머릿속에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양파 가격이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농민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농사 짓는 고통스럽게 농사 짓는 농민들의 마음이 이 대통령 마음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꼭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실 때마다 위에서 소리 시끄럽죠? 안 시끄러워요. 이게 F-35 전투기가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공군 비행장의 소음 피해가 이 청원구 곳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이 전투기 소음 피해가 네,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런 일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 주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4월 10일 꼭 심판합시다. 유명한 후보 좀 나오세요. 자,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의원님. 여러분, 제가 어느 정당 소속 의원인지 아시나요? 어디죠? 더불어민주연합. 네, 여러 이야기가 들립니다. 기본소득당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 소속된 국회의원입니다. 왜냐? 이번 총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 민생 내팽개치고 이념 갈라치기나 하고 자기 가족들, 일가족들 범죄 비호하기에만 급급할 때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반드시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22대 국회, 민생 국회로 만들어내고 또 다음 진보적 정권 교체까지 이뤄내는 중요한 총선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사랑하는 기본소득당을 떠나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야권의 큰 연합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반드시 승리해야겠지요, 여러분? 네! 이번 총선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어 주시겠지요, 여러분? 네! 네, 이번 총선, 여기 충청 그리고 청주에서부터 윤석열 정권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오늘 청주에서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 분만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이 인재 영입을 했는데 단수 공천을 못 주고 경선을 하는 바람에 낙선했습니다. 신용환 후보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송재봉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신용환 후보, 전 후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재 영입 15호 신용환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짧은 기간 정말 격하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셨던 그 격려와 성원, 그게 100배, 1000배, 만배
바로 누구한테 보내야 됩니까? 배신자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한다면 이런 배신 100번 1000번이라도 제가 배신하겠습니다. 그 배신자라고 했던 그 미운 마음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주 청원 승리를 위해서 송재봉 후보에게 모든 격려 응원을 다 모아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모아준다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원 구민 여러분, 그리고 청주 시민 여러분, 이미 전에 한 차례 말씀드린 게 있어서 더 이상 많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에게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죠? 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밤에도 막 2잡, 3잡 뛰고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이래가면서 돈 모아서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돈 벌어서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서 실력 키워서 좋은 기회 가지도록 능력 키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기회가 넘치는 공정한 세상을 물려주는 겁니다. 특정 소수가 권력이나 아니면 기회를 독점하는 그런 이상한 세상, 지금 같은 세상 말고 누구나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공평한 세상, 평등한 세상을 물려주는 것. 이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해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편안한 노후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죠. 그러려면 개인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저 멀리서 우리와 관계없이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쁜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는 나쁜 거야. 정치는 더러운 거야. 정치하는 인간들 봐라. 맨날 싸우지 않아. 싸우면 안 돼. 정치는 모른 척 하는 게 좋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마.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 아닙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걸 선거를 통해서 특정인에게, 특정 세력에게 몰아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권력을 대신 행사합니다. 엄청난 권력이죠. 엄청난 힘입니다. 그 힘으로 자원과 기회를 배분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조선인데 어떤 임금시대에는 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임금시대는 망하죠.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권력자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이제 민주공화국이죠. 여러분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 권력이 제대로 사용되기만 한다면 정말로 좋은 세상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권력을 주었더니 경제를 살린다고 부자들 감세나 해주고 서민들 지원 예산 다 깎고 나라의 미래가 달린 R&D 연구개발 예산 다 삭감하고 청년 지원 예산 다 삭감하고 그래서 동네가 다 말라갑니다. 사람으로 치면 심장은 피가 넘쳐나는데 심장이 넘쳐나니까 피주머니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피를 이쪽으로 다 뽑아 모아놨더니 손발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신체가 괴사를 합니다. 손발이 썩어가요. 이 건강한 몸입니까? 경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2년 동안 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권력자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나라 경제, 민생, 안보, 외교 어떻게 망가지는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민주주의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경제도 쉽게 살아날 것이고 평화도 다시 회복될 것이고 안전도 확보될 것이고 국제적으로 망신사고 있는 외교 문제도 회복될 것입니다. 모범적인 민주국가의 위치를 다시 찾을 것이고 4대 경제 강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우리는 분수령 위에 서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동해요, 이쪽으로 가면 서해입니다. 이 역사적인 분기점에서 정말로 퇴행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냐, 다시 발전의 길, 성장의 길, 명예로운 길, 행복한 길, 희망의 길을 갈 것이냐, 4월 10일에 결정납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송재봉이 하지 않습니다. 용해인 이재명이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합니다. 여러분 손에 그 투표용지 한 장에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이 나라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나라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나라를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여기 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만든 것도 국민들입니다. 이제 평가할 때입니다. 계속 가는 게 맞으면 다시 지지할 것이고, 계속 가는 게 옳지 않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되시면 민주당 우리 송재봉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비록 숫자 작고 약해 보이지만 세상은 결국 소수로부터 시작해서 바뀌어온 것입니다. 외면하는 거, 방관하는 거, 포기하는 거, 이건 중립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면하면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방관하는 것은 이 기존의 이 잘못된 체제,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몫은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몫을 확실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4월 10일에 여러분이 주인 노릇을, 주인의 엄한 맛을 그들 일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가도 되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표 찍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한 명이 3표씩 책임진다. 한 명이 3표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딴 동네로 좀 가보겠습니다.